김재홍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김재홍입니다. 저는 유튜버의 채널 자유의 창, 자유의 창 김재홍 이렇게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2019년도죠. 2019년도 문재인의 권력이 서슬퍼럴 때 그럴 때 문재인의 지지율이 부풀려졌다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길거리 미터. 그래서 문재인의 지지율을 제가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제가 좀 많이 알려졌고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 이전에 2017년도 5구 보궐대선 그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가 해서 사실은 어쩌면 이 부정선거전에 최근 그 소송전에 기초를 놓았다. 저는 그런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도 이후로 선거 때마다 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부정선거 전에 뛰어들어오신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올해는 3구 대선이 있었고 3구 대선에 이어서 바로 또 6.1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그 6.1 지방선거를 조금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3구 대선으로 이미 대통령 선거전에서 승부가 나면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부정선거전에 대한 그 관심이 적어질까봐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전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걱정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부정선거를 드러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들을 보여주고 계셔서 참 다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이 강의를 이 3구 대선을 앞두고 이 자리에서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을 사실은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정선거를 감시하려고 하는 국민들은 2017년도나 18년도나 20년도나 아니면 22년도에 온 오늘에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기존의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어떤 증거를 남겼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증거들 위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어떻게 그것이 가짜인지, 어떻게 가짜인 부정선거인지를 우리가 드러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제 부정선거를 감시하려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증거가 많이 쌓였고 또 부정선거를 입증하기가 좀 수월해진 편입니다.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이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6.1 지방선거 사전선거가 있습니다. 그 사전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그 선거에서 부정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거기서 어떤 증거를 남길 것인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표 참관인 또 나중에 본선거 끝나고 난 그 개표장에 갔을 때 개표 참관인, 거기에 더해서 개표장에는 참관인은 아니지만 그 개표장을 가서 관람석에서 지켜볼 수 있는 개표장 관람인이라는 자격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각자 참관인이 됐든 아니면 관람인이 됐든 국민들이 선거를 직접적으로 죄송합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께서는 그 줌 프로그램을 새로 업데이트를 하셔야지만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 소리 볼륨 조절을 해도 안 들린다 하는 분은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또 말씀. 네, 죄송하겠습니다. 제가 진동을 해놓는다는 게 해놨는데도 또 다시 또 어떻게 방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개표장의 관람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부정선거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냥 국민으로서 그냥 어떤 구경꾼이 아니라 2017년도 이후에는 분명히 부정선거는 있었는데 저 부정선거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증거를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하는 일종의 저는 수사대원의 입장에서 제가 선거를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거 하나가 나올 때마다 저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또 그 증거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네. 그래서 조만간 이 부정선거가 전 국민에게 드러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5년 동안 소송도 하고 또 부정선거 증거를 잡으려고 애를 써온 이 시간들이 이게 조만간 끝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저는 또 희망도 보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 부정선거 조직이 거대하고 또 치밀하게 아주 완전 범죄를 했을 것이다. 이래서 지레 겁을 먹고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포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정선거전이 끝나가고 있다. 네, 거의 코너에 몰려있는 부정선거범들을 저는 봅니다. 자, 부정선거를 언제, 그죠? 네, 누가, 어떻게, 왜, 어떤 방법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파고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정선거가 누구에 의해서 저지러졌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윤곽을 잡았다고 봅니다. 그 화살표 투표지, 배춘 투표지, 이런 것들이 개표장, 재검표장에 나왔을 때, 그걸 누가 갖다 줬습니까? 배춘입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가 법원의 재검표장에 나왔을 때 그것을 갖다 제출한 그자들이 부정선거범에 가장 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쉽게 이 부정선거법은 누구다라고 지목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굉장히 발전한 거고 정말 사실에 이제 접근해 가고 있는 거죠. 조만간에 그 부정선거범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 날이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6.1 지방선거에서 어쩌면 이제 우리가 부정선거법의 종지부를 찍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전을 끝내는 데에 이제 여기 동참하시는 분들은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동참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제 그렇게 오래 안 싸우고 승리의 그런 멸관을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개표장 관람인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실 때에 우리 국민수사대 목표는 뭐냐? 뭘 목표로 하느냐?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목표가 뚜렷해야 우리가 활동할 때 이유 있는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부정선거 국민수사대원의 목표는 뭐냐? 일단은 새로운 증거 수집 포착이 있는데 사실은 어쩌면 새로운 증거 수집 포착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기존의 부정선거 증거와 정황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어떻게?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장기 투표지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검표장에서 그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일장기 투표지가 과연 투표소에서 그러니까 발견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관찰 들어간다는 거죠. 전국의 투표 참관인들께서 과연 일장기 투표지가 나오겠나 이거죠. 그런 사례가 보고가 안 된다고 하면, 보고가 안 되면 그 일장기 투표지는 가짜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이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기존 부정선거 증거, 4.15 무효소송, 4.15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장에서 나왔던 그 증거들이 과연 이번 투표소에서 개표장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나올 수 있느냐. 네. 사례가 전혀 보고되지 않는다. 재검표장에서 나왔는데 실선거 투표소 개표소에서는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되면 재검표에서 나온 투표지들, 그 화살표 투표지, 배춘일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뭐 자석 투표지 이런 것들은 전부 가짜라는 게 입증된다는 거죠. 그걸 목표로 과연 투표소에서 개표장에서 그런 재검표장에서 나왔던 증거들이 드러나느냐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예, 뭐 벌써 강의가 끝나냐 이렇게 말씀을 할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결론적으로, 예, 오늘 강의의 목표와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투표 참관인이 됐든, 개표 참관인이 됐든, 일단 목표를, 타겟을 딱 정하고, 끈질기게 추적하셔라. 끈질기게 추적하자 하는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절대 산만하면 안 돼요. 네, 산만했던 거 뭐냐? 네, 어떤 것도 결론 맺지 못하고, 네, 끝까지 결론도 보지 못하고, 네, 왔다 갔다 하거나, 네, 관심사를 마구 여기저기 돌리게 되면, 네, 제대로 된 거 얻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타겟, 아니면 하나의 관찰 대상을 정해놓고, 네, 꾸준하게, 끈질기게 지켜보는 거. 그 가운데서 수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예. 하나를 놓고 꾸준히 보다 보면 수상한 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색한 점이 드러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 때마다 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어쩌다 보면 그 송파 개표장을 제가 자주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송파 참관인에 의해서 그 사진 촬영된 봉인지를 제가 입수하다 보니까 송파를 계속 가게 됩니다. 송파를 계속 가다 보면 송파 선관위의 직원들 이제 눈빛만 봐도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제가 알 수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를 꾸준히 지켜보고 관찰하다 보면 수상한 점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뭔가 눈에 띄는 행동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가다 보면, 네, 거기서 이상한 점, 부정한 점, 네, 증거들이 나온다 이거죠. 네, 그런 부분을 착안하시고, 이번에도 지난 선거 때 전혀 관심 없었을 때, 그때 이것저것 혹시라도 뭐가 걸리지 않을까 하고 이것저것 관심 두던 것보다는, 이제는 부정선거 이번에 내가 증거를 뭐를 봤는데 그것이 투표소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한번 관찰하겠다? 네, 그러면 투표 참관인을 하시는 거고, 또 개표장에서 이상한 그 일장기 투표지가 보여졌다, 내지는 아니면 여백이 없는, 한쪽 여백이 틀어진 그런 투표지를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위주로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전자개표기에서 표가 막 돌아가는데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그 이상한 전자개표기를 무심코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것을 촬영해서 끝까지 보다 보니까 특정 후보의 표가 연속적으로 수백 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다 이거죠. 네. 그럴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한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가 한번 어떤 전자개표기를 거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들여다보면 1번 후보면 1번 후보, 2번 후보면 2번 후보의 표만 수백 장이 연속해서 나올 확률이 있느냐?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다 하면 전자개표기만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 타겟을 정해놓고 관찰하다 보면 이 부정선거는 누군가에서 부자연스럽게 저질러졌기 때문에 이상한 점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공병호 박사님께서 숫자의 의미, 그 개표 결과를 보면서, 사전 선거와 당일 투표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다. 그 차이를 자체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아예 확신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로서 이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계신데, 자, 이 투표 결과라는 게 말이죠, 전산 숫자 조작을 해서 국민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종이 투표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종이 투표지를 바꿔치기 하지 않으면 재검표했다가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재검표 때 각종 그 부정한 그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지로 보이는 배춧잎 투표지, 화살 투표지 이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이 한 장, 두 장이긴 하지만 그 한 장, 두 장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법원에 제출된 전체 투표지가 문제라는 거죠. 그 한 장, 화살 투표지가 한 장이 가짜라는 것은 사실은 그 전체가 가짜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 저는 어떻게 추론하냐면, 이 개표장에서 있었던 투표지는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그거를 차마 이 부정선거범들은 법원에다 제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표장에서 있었던
국민들이 직접 투표했던 투표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버전의 그 인쇄되어진 투표지 재검표장에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보는 이 추론에 따라서 증거를 찾으려고 우리가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누군가 잡아주겠지가 아니라 이제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투표 참관인이 되고 개표 참관인이 되는 순간 이제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이제 대박 증거를 잡느냐 안 잡느냐는 것은 참관인으로 들어가신 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 개표장에 관람석으로 가서 관람할 때 개표장 자체가 굉장히 소란하고 많은 인원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 현장에 어떤 좀 접근해서 봤을 때는 전체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개표장이라는 곳에 관람석에 올라가게 되면 전체가 보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좀 자세히는 보지 못하더라도 전체를 보다 보면 어느 쪽에서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웅성거리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개표장 같은 경우에 이제 항상 본투표에서 투표 끝나고 난 잔여 투표지를 개표장까지 갖고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참관인들이 항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그 업무 행태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 잔여 투표지가 개표장 한쪽 구석에 있는데 그걸 누가 감시할 거냐? 참관인들은 잘 그걸 몰라요. 못 느껴요. 그 이상한 점을. 관람석에 있는 관람인은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는지 안 접근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들이 관심 없을 때는 관람석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참관인들은 한 12시 좀 지나서 간식 주고 나면 졸릴만 하면 다 집에 갔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문제가 크게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 행태로 해왔고 아무도 감시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는 이상하게 저는 이게 조작되어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문화가 바뀌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 2020년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2018년도에 그 투표소에 가서 그 참관인 선거인 숫자를 제가 직접 셌던 게 어쩌면 제가 처음 사전 그 선거에 투표인 수를 뭔가 이게 부풀리는 게 아니냐 하고 의심을 처음에 가졌던 게 저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세보고 그 선관위가 발표하는 숫자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확산돼서는 이제 4.15 총선 끝나고 3구 대선 끝나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부풀려진 게 아니냐. 그래서 참관인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게 그 선거인 숫자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끝까지 확인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모이면 전국적으로는 엄청난 데이터입니다. 그 일부분을 감당해 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각자가 각 지역에서 각 투표소에서 개표장에서 그런 수사관의 마인드로 접근해서 증거를 확보하다 보면 부정선거법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강의하고 알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적은 숫자의 국민들만 동참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정선거법들이 그만 숨통이 튀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숨통 우리가 아예 그냥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혀 숨을 못 쉬게 누군가 가서 들여다보고 있게 되면 옴짝달싹 못 합니다. 개표장에서 전자개표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거기에 신권 같은 신권 다발 같은 그 가짜 투표지를 갖다 집어넣으려고 할 때 참관인이 말똥말똥 보고 있으면 그거 못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그 참관인으로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성의 있게 그 참관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선거범들이 이제 운신의 폭이 아주 적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우리가 이제 증거가 이제 만약 새로운 증거를 포착하셨다 할 때는 우리가 그 육하원칙이라고 그러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나왔다.
누구에게 전달할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증거를 우리가 확인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고 언제 나온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보고서 형식으로 꾸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만약에 법원에 선거 무효소송이 들어간다 하면은 바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게 되면 아주 수월해집니다. 어떤 증거가 보였을 때 그때는 뭐예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보는데 저는 어디에 딱 꽂혀 있느냐 하면 저는 봉인지에 사실에 꽂혀 있습니다. 봉인지 부분이 왜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냐면 이 종이 투표지를 바꿔치지 않으면 부정선거 완성이 안 됩니다. 전산 조작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전산 조작은 반드시 나중에 실물 투표지를 재검표하자 했을 때는 바로 그 숫자 조작의 부정선거가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종이 투표지를 건드려야 됩니다. 어디서? 투표소에서 국민들이 그 투표했던 그 투표지를 어디선가는 누군가가 바꿔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어디서 이렇게 교활하게 하는지 어디서 정말 교묘하게 하는지 우리가 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가짜 투표지다 하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바꿨냐 했을 때는 그걸 우리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의 접근해 가고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가짜 투표지야 라는 거는 입증이 되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바꿨냐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봉인지를 누가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 이것을 확인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투표소에서는 분명히 투표함을 뿌릴 때 투표함을 만들 때 누군가는 봉인지를 붙였습니다. 그 봉인지가 그대로만 붙어서 개표장까지 나오면 되는데 이게 뭔가 수상하다는 거죠. 뭔가 수상한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눈에 안 띄게 슬쩍슬쩍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송파 개표장, 송파 선관위 가서 감시를 해보게 되면 그 사전 투표함이 투표소에서 이제 선관위 보관 장소로 올 때에 그래서 우리가 참관인으로 참관을 안 하니까 참관인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봉인지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개표장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부탁을 해도 참관인들이 그 사진 찍는 게 제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선관위 앞에서 투표함이 선관위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부분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그것을 이 선관위 직원들이 결사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절대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투표소의 관리인은 자기 손으로 그걸 막 가려요. 사진 좀 찍자고 하면. 그것이 떳떳하다고 하면, 그걸 숨길 리가 없거든요. 다 봐라. 그리고 개표장 가서 확인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그 투표관리관들은 자신이 서명했던 그 봉인지가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 송파 선관위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해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아주 그냥 전쟁을 치러야 돼요. 경찰관 동원해서 방해하고 몸으로 막고 사진 좀 찍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절대 공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 그만큼 봉인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봉인지가 공개되거나 그 봉인지 사진이 찍히게 되면 뭔가 나중에 개표장에서 증거가 드러난다는 걸 알고 있는 그 부정선거범이나 아니면 부정선거 관계자들이 그걸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는? 수상하면 더 적극적으로 그 봉인지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죠. 자, 투표 참관인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가서 사진만 찍어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찍을 때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 봉인지 사진 부탁드리면 그전에는 투입구 거만 찍거나 아니면 또 아침에 붙여놓은 측면에 봉인지를 찍는데 측면에는 봉인지가 2장이거든요. 근데 그걸 한 장만 찍는 거예요. 한 장만 찍어놓고는 찍었다. 아니 그거 양쪽에 2장 찍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부정선거를 잡는 데 있어서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봉인지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봉인지 사진을 어떻게 찍는다? 네. 저녁 때 만약에 그 오후 참관인이라고 한다면 투입구 봉인지 그리고 그 잠금핀이 있는 양쪽 그 사이드 봉인지 두 개를 다 찍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세 장을 찍어야만 봉인지 사진을 찍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만 찍어 놓는다든가. 네. 또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1일차, 2일차. 그럼 1일차는 1일차 거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이건 1일차 거구나 하는데 그 1일차 건지 1일차 건지 구분을 안 해주고 그것을 그 사진을 받아본 인증 사진을 받아본 사람이 이게 1일차 건지 2일차 건지 구분을 못하게 해놓게 되면 굉장히 그 확인 작업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 한 장 찍더라도 예를 들면 사전투표함이다 그러면 이것이 1일차 건지 2일차 건지 그리고 측면에 봉인지가 두 장이다 그러면 이게 측면을 A와 B로 그렇게 이렇게 구분하자 그러면 A면인지 B면인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벌써 봉인지 사전투표함은 함이 두 개이기 때문에 총 6장이 나와요. 어떤 경우에는 선거인이 많은 경우에는 하루에 2개의 함을 만들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2-1, 2-2 이렇게 하루에 2개의 함을 만들 때는 그 2개의 함이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일차다. 2일차 2-1 봉인지다. 2-2 봉인지다. 이거를 구분해 줬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받아본 사람들이 그 투표소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가서 개표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3구 대선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송파 개표장 가보니까 제대로 준비 안 돼 있고 또 어떤 분이 사진은 찍었지만 그것을 누가 확인할 것인지 연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게 되면 선관위는 긴장을 하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는 완벽하지 않은 그런 일종의 그 선거 감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하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함을 구분하고 그 세 장의 그 봉인지를 다 찍는 거 그거 어렵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꼼꼼하게 당연한 어떤 매뉴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이 함의 그 봉인지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면 진짜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를 바꿔야 되는 부정선거법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정말 큰 부담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봉인지 문제는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이거는 부족함이 없다. 저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위조 봉인지가 만약에 포착됐다? 이거는 사실 결정적인 부정선거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선거 전체를 무효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도 그렇고 또 나중에 이 재판을 맡고 있는 법원도 그렇고 이것을 숨겨주기 급급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그 소송을 질질 끌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없을 때까지 끌고 가다가 재판을 열어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패소 판결, 원고 패소 판결. 제가 거기에 당했습니다. 5구 보궐대선 소송했던 게 2017년도 소송해가지고 그 2021년 그 12월 달에 가서 제가 판결을 받았는데 재판 안 열고 시간을 끌다가 그냥 재판 열어가지고는 별다른 별로 어떤 주고받는 것도 없이 판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가 판결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 판결문 내용이 완전히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그 원고나 피고 간에 주고받던 원고 측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판결문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패소 판결문이라도 의미가 있는 건 뭐냐? 우리나라 그 대법원의 그 판사들이 얼마나 엉터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 증거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도 우리 편 안 들어주는데 그럼 포기하냐? 아니죠. 더 확실한 증거들을 들이대서 우리는 그 판사들까지도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인지 문제, 자, 이 보시는 봉인지가 제가 이제 계속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데 2018년도 6.13 지방선거 때 그 사전선거 석촌 사전투표소 1일차에서 투표창관인이죠. 투표창관인이 오전에 본인이
서명을 했어요. 석재순이라고 이름이 보이는데 그 석재순이라는 참관인이 본인 서명을 했어요. 총 5명 정도의 참관인이 서명한 이 봉인지가 개표장에서 안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최준호 투표관리관은 맞는데 김동욱 서미선으로 나온 거예요. 이걸 개표장에서 확인해가지고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 나가니까 그 선관위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바로 다음날 해명하는 방송이 그 YTN인가요? 연합뉴스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건데 이제 이거를 선관위가 변명을 하죠. 뭔가 그 나중에 오후 참관인의 동의를 받아서 오전에 그 봉인지를 떼어내고 새로 붙였다.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떼어내면 안 되는 거죠. 떼어낼 수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허용된다고 하면 그 오전에 투표하는 봉인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참관인들이 의미가 없다고요. 나중에 다른 참관인이 서명해서 앞에 거 떼어버리고 다시 붙일 건데 그리고 그거를 국민에게 보고하지도 않는데 개표장에서 누구도 그것을 보고하고서 그 함을 개함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개함은 된 것을 제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투표소 봉인지하고 개표소 봉인지를 확인하니까 다르더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멈추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그 떼어지고 버려진 그 봉인지를 누구도 확인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개표, 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표 참관인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봉인지가 막 떼어져서 버려지고 다른 게 붙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봉인지가 떼어졌다는 건 뭐냐? 그 속에 있는 국민들의 투표지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렇게까지도 단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잡아서 보여주니까 오히려 선관위는 저를 고발 들어오죠. 뭐라고 고발 들었습니까 그때? 2018년도에 2020년도에도 제가 고발당한 게 개표방해죄로 고발을 당했죠. 선관위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그 수사권을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국민들을 오히려 고발을 합니다. 개표방해.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갔다 고발이나 당하고 절대 가서 한번 참견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되죠. 고발하면 고발해라. 고발할지언정 우리가 진실을 멈출 수는 없다. 진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입 다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것도 제가 또 샘플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건 이제 개표 참관인이 1일차, 2일차, 잠실사동 2일차죠. 2일차에 2-1과 2-2개 함을 만들었는데 분명히 오후 같은 사람일 거란 말이죠. 이게 오태환 씨인지는 몰라요. 어떤 게 진짜 이름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이 오태환은 같은 사람일 것인데 같은 날이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본인의 이름을 완인지 환인지를 구분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르게 서명된 이런 봉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봉인지 문제를 한참 얘기하니까 이제 좀 작전이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행태가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봉인지 개표장의 확인을 이제 언제쯤 해야 되느냐? 원래는 투표 참관인 본인이 개표장에 와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성의를 좀 보여주시라고 제가 상무 대선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남에게 맡길 거 없습니다. 본인이 서명했던 봉인지는 본인이 찍어놨다가 개표장에 들고 와서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상무 대선 때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못 봤어요. 본인이 와서 직접 확인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을 직접 본인이 와서 확인하는 경우가 없더라. 근데 부정선거 막으려면 그 정도 성인이 있어야 돼요. 투표 참관인은 나 참관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서명한 그 봉인지가 개표장에 그대로 왔는지를 확인하는 게 그 투표 참관인의 임무라는 거예요. 나 투표 참관이 끝났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직접 개표장 와서 내 서명 맞아? 내가 한 거 맞아? 확인해야 돼요. 물론 최근에 보니까 좀 달라졌어요, 양상이.
그 봉인지가 뗐다 붙이면은 거기에 문양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상고대선 때 보니까요, 확실히 봉인지가 강해요. 문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4.15 때는 분명히 그 봉인지를 떼어가지고 바닥에 막 버리고 누가 봐도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그거를 정말 철저히 관리하더라고요. 바닥에 버려지는 봉인지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한 곳에 모아서 그 통 안에 담아놓은 봉인지를 멀리서 이렇게 그 망원 렌즈로 잡아가지고 확대한 걸 보니까 야, 저거 분명히 문양이 안 나타난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누가 어떤 그 지역에서 그 영상으로 촬영한 걸 보니까 떼었다가 다시 붙였던 걸 떼어냈는데 문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봉인지에 뭔가 신경을 쓴 거예요. 네, 그런 봉인지의 변화를 우리는 계속해서 관찰하다 보면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봉인지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네. 분명히 이제 이게 우리가 이런 문제 제기하게 되면 그 봉인지에다가 1년번호를 넣든가, 네. 아니면 그것을 종이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비닐로 되어 있는 거를 종이로 바꿔주든가 해야 되는데 여전히 비닐로 가고 있고, 네. 그것을 떼었다 붙였을 때 문양도 안 나타나게 하고 이런 뭔가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우리가 남겨두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너도 나도 지적해줘야 이게 바뀌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그 비닐 재질의 봉지를 사용하고 있다? 야, 이거 뭔가 떼어내고 다시 붙이는, 아니면 아예 그 떼어내고 새로운 것을 갖다 붙일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봉인지 확인하는데 말이죠. 봉인지 확인하는데 사실 방해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지적하니까 좀 개선될 줄 알았는데 개선이 안 돼요. 이 봉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적습니다. 개표장에서. 야, 봉인지를 언제 확인해야 되지? 이제 함이 일단 다 들어와야 봉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개표 선언이라는 것을 함으로써 참관인들이 이 봉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줍니다. 개표 선언 딱 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봉인지를 떼어내고 그 함을 그 계안부 또 테이블에 쏟아놔 버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것을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표 선언을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합니다. 함이 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계함 선언을 해버려요.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언제 이걸 확인할 수 있느냐? 함이 막 들어올 때 부지런히 가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투표 참관인들은 뭐 개표장에 안 오니까 개표 참관인들이 확인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 들어갑니까? 아무 자료도 없으면 이 개표장에 와 있는 봉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개표 참관인들은 이 봉인지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은 뭐다? 투표소에서 촬영한 봉인지 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개표 참관인 가봐야 가장 핵심이 되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기준을 나는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개표장에 간 그 참관인들은 사실은 거의 다 이미 패배한 참관인들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개표 참관인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번에 봉인지의 진위 여부로도 가릴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증거라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개표 참관인 선정이 됐다. 투표 참관인으로 가는 분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당에서 하게 되면 아주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정당에서 투표 참관인도 보내고 개표 참관인도 보내고 개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으로부터 증거를 받아서 정당의 관계자가 확인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되고 있어요? 수상한 거예요. 부정선거를 밝힐 없는, 네, 이준석 같은 자들은 뭐라 그래요? 부정선거 없다. 음모론이다. 네, 그런 이준석 같은 자들이 당대표를 맡고 있는 그런 정당에서는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정당을 비난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닌데, 네, 아주 손쉽게 그 봉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죠. 정당이 협조하게 되면 아주 쉽게 확인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럼 이걸 확인하려고 할 때, 그렇게 이제 개표선언을 빠르게 해가지고, 확인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것을 함을, 특히 사전투표하면 함은 그 1일차, 2일차가 있는데, 해당 투표소의 어떤 한 장소 위에 놓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위아래로 포개놔요.
위아래를 포개해 놓게 되면 최소한 그 투입구의 봉인지 하나는 상관인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사실은 이것을 분리를 해놓고 확인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개표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주최 측에서 안내 방송을 한다고요. 상관인들은 손을 대지 마라. 만지지 마라.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럴 때 여기서 경험 있는 창관인이라면 이거 개표 선언을 하려고 하는 주최 측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 이거 아직 봉인지 확인 못했다. 왜 내 봉인지 확인을 방해하느냐? 나 확인할 수 있게끔 포기해 놓은 거를 내려놔라.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창관인들이 의식이 보여져야 이 창관인들이 어떤 제 역할도 하는 것이고 또 이 부정선거를 하려는 측에서도 이제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최소한 내가 확인 안 됐는데 한 것처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냐? 뭐에 비유화되냐면 초병이 적군이 넘어온 것을 감시하라고 초병을 세워놨는데 그냥 졸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그 초병만 믿고 있는 그 부대 내지는 후방에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돼요? 그 초병이 졸아버리게 되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 엄청난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창관인들이 꼭 확인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그 어떤 그 관행,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부정선거가 여태까지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 봉인지 확인 하나에서부터라도 바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걸 바꿔줘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포개놨을 때 어떻게 한다? 따로 떼어놔라. 내가 다 확인할 수 있게 해놔라. 내가 다 확인 안 된 것은 부정선거의 증거다. 이렇게까지 주장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내가 확인 안 한 거, 상관인서 확인 못한 거, 이건 부정선거의 증거다. 거기에 뭔가 함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부정선거범들이 이 봉인지를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봉인지를 건드리게 되면 그 안에 투표지는 다 위험합니다. 봉인지를 떼어내면 지금 봉인지를 떼어내기 얼마나 좋게 되어 있어요. 비닐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측면에 잠금핀이라고 있는데 그 잠금핀이 얼마나 허술하냐. 봉인지만 떼내고 그 니퍼라는 것만 있게 되면 쉽게 끊어지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그건 너무나 다른 걸 구해갖고 쉽게 체결하고 다시 위장해서 붙일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서명이잖아요. 그 서명은 어떻게 해요? 다른 창관인이다 하고서 자기네끼리 입만 맞추고 알리바이만 만들면 이 봉인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그 봉인지를 믿고 투표가 정상일 것이다 이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사전 투표, 당일 투표에 엄청난 그 데이터 격차가 나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은 부정선거의 증거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죠. 조만간 이제 우리가 좀 더 확실한 봉인지를 바꿔친 증거들을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창관인들이 6일 이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 개가를 뭔가 증거를 들이대야 되는 거죠. 포개 넣는 거 이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또 얄팍한 수이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집게표라는 걸로 봉인지를 가려놓습니다. 이거 내려놓아라. 요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태까지 확인 안 하고 그냥 해왔는데 저는 지난번에 제가 송파구 가서 상부대선 때 개표장에서 관람석에 제가 소리쳤습니다. 왜 가려놓느냐? 치워라. 그전 같으면은 뭐 개표방해 한다고 뭐 그 주최 측에서 아주 뭐 경고도 날리고 그랬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관람석에서도 보이죠. 왜 가려놓느냐? 확인하게 해달라. 그럼 확인 안 시켜주는 건 부정의 증거다. 이렇게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꼼수입니다. 아주 대단한 꼼수예요. 봉인지 장난쳐놓고 그 증거를 가리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직계표라는 것을, 직계표를 마치 왜 거기에 올려놔야 돼요? 왜 봉인지에 거기 올려놓습니까? 이거 불법행위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개표 참관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다. 이거 고발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이런 거 발견되면 사진 찍어가지고 고발, 선관위 고발해야 합니다. 개표 참관 방해 행위. 이런 데서 부정이 싹 트는 겁니다. 부정이 싹 트는 봉인지 가려놓기. 또 꼼수. 함을 2개를 앞뒤로 붙여놓게 되면 최소한 2개의 봉인지를 참관인들이 확인 못합니다. 이거
떼어놓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사진 찍은 것도 뭐야? 그 참관인들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게 해서 떼어놓은 거예요. 겨우 찍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진 자체가 벌써 찌그러져 보이고 서명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 나중에 증거를 제출하기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떼어놔라. 그리고 사진 찍고 다시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당당하게 참관인들이 요구하는 거를 좀 쉽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낯설은 풍경이에요. 예, 개표 참관인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현명한 그런 참관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붙여놨다? 야, 이거 수상한 거구나. 거기서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붙여놓은 거 자체가 이거는 뭐야, 부정행위다. 예, 붙여놓은 자체가 부정행위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새롭게 제가 3구 때 개표장에 본 거. 지각해서 들어와요. 지각. 이미 개표 선언에서 막 함이 이제 개함이 됐고 아무도 참관인들이 그 들어오는 함에 관심이 없을 때 제가 본 것만도 한 3개의 함이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뒤늦게 들어오는 게 부평에서는 난리가 난 건데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개표 선언 이후에 들어오는 거는 누구도 봉인지를 확인 못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아무렇지도 않게 개표장에서 벌어져야 되느냐. 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늘 선관위는 아주 관행처럼 해온 거예요. 함이 안 들어왔는데도 한 3분의 1만 들어오면 개표 선언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엉터리 같은 규정 때문에 개표 참관인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개표 참관인들이 확인 못하는 그런 봉인지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봉인지에 들어있는 그 투표지는 뭐냐? 가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치기 된 가짜. 그런 것들이 뒤늦게 슬그머니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개표장에 들어온다. 이게 난리 날 일이죠. 사실 난리. 근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그 선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만 관심 있어요. 그 출구조사 나온 거 그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구조사를 조작하기 위해서 여론조작해가지고 그냥 당선됐다고 발표해버리면 누가 확인할 거예요. 누가 증거를 대리해서 그 발표가 거짓이라고 그것을 입증할 거냐 이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 기초가 뭐냐? 봉인지 확인은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수법이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문양이 나타나지 않는 특수봉인지 등장. 이거 사실 3구 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전투표는 이제 자루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틈새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혹이 나왔어요. 요거 저 공병호 TV에도 보도가 됐고, 미디어 A, 오근호 그 대선 후보가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걸 누구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소한 투표함을 체결할 때 아침에 그 천조각과 플라스틱 간의 사이에 어떤 틈이 있는지를 손을 넣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참관인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참관인들을 교육해서라도 필수 사항으로 해야 돼요. 사전투표함 그 자루하고 플라스틱 간에 틈이 있는지 없는지 손을 넣어가지고 뺑 돌려봐야 돼요. 쉽게 뜯어지게 되어 있는지는 않는지. 아주 의심스럽거든요. 도대체 어디로 집어넣냐? 어떻게 가짜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가 나올 수 있느냐? 만약에 그 화살표 투표지가 개표장에 등장했다고 하면 그런 게 도대체 어떻게 나오냐? 투표소에서는 없었던 가짜 투표지가 어떻게 개표장 나오냐? 아니면 어떻게 재검표장에 나오냐? 뭔가 누군가는 손을 댔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의심받는 거 사전투표자로 빈틈 여부 확인해야 됩니다. 봉인지를 손을 대거나 봉인지를 손 못 대게 우리가 감시 들어가니까 뭔가 어딘가 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각 그 내구증이를 다 손을 넣어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 참관인들 한 명이 아니라 전원이 다 한 번씩은 손을 넣어서 확인해 봐야 되고 또 개표 참관인들도요. 그 나중에 개함해가지고 나와 있는 그 쌓여 있는 사전투표함 자료 있죠? 가서 한번 만져보고 돌아가면서 사후 확인 필요해요. 사후 확인. 이미 개함이 돼가지고 함은 이미 개함돼서 투표지는 개수되고 있지만 나와 있는 그 함에 혹시라도 하자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나중에 가서 확인하는 건지 쉽잖아요. 이제 아무의 방해 없이 그걸 꼭 해주셔야 돼요. 야, 정상적인 투표 자료였는지 아니면 하자 있는 자료였는지를 사후에라도 확인해 주셔라 하는 것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 증거인멸을 슬그머니 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확인 안 하면. 결국에 우리가
그 개표 결과에만 신경 쓰고 있는 그 사이에 그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슬그머니 사라진다 이거죠. 예, 그런 것들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사전투표자로 봉인지 건드리지 않으면 분명히 함에 구멍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나중에라도 확인해달라. 네. 이걸 제가 오늘 추가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참관인들, 개표 참관인들의 동선 문제. 이게 안 고쳐집니다. 참관인들은, 특히나 이제 그 개표장을 처음 보신 참관인들은 이게 돗대기 시장 분위기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어수선한 분위기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 임무가 뭔지 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 신기해 보이거든요. 전자개표가 막 돌아가지, 개수기가 막 돌아가지, 하부 막 열려있지.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고 어떤 투표소에 가서 확인해야 될지 모르고 누군가 뭐 일이 발생한 것처럼 웅성거리면 딱 거기 가서 참견하고 완전히 그 왜 초등학생들이 뭔가 그 눈에 현혹돼서 움직이는 그런 행동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참관인들 가보면 대부분 한 초등학생들 수준 정도의 그런 그 시선으로 개표장에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자존심은 상하시면 이거 이렇게 말씀 들으시는 분들 나 참관인 경험이 많은데 한번 잘 돌아보세요. 본인은 어떻게 해왔는지. 예를 들면 석촌 사전투표소다 그걸 끝까지 추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한부는 확인했는데 그게 전자개표기로 가서 개수되는 전자개표기를 돌 때에는 확인을 안 한다고요. 누군가 그럼 인수인계를 받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누군가는 그 테이블 위에 있는 개한부를 잠깐 봤을 뿐이고 그것이 나중에 몇 표까지 계산되는지는 안 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함이 됐다. 거기에서 뭐 인쇄 상태가 이상한 게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뭐 좀 접었는지 안 접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빳빳한 용지가 대량으로 나왔는데 과연 개표장의 개한부 테이블에서는 어땠느냐를 우리가 비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비교해 줄 수 있는 사진 자료를 내가 확보한다 하는 차원으로 좀 자세하게 찍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몇 퍼센트가 접은 거였고 몇 퍼센트가 안 접은 빳빳한 용지인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객관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권호영 변호사님 같은 경우 그 빳빳한 용지가 가짜라고 확신을 하는데 비교할 수 있는 자료, 개표장에서의 그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걸 쉽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개표 참관인들인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개한부에 가서 빳빳한 용지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내가 한번 통계를 내보겠다. 사전투표소, 몇 투표소 비교해주는 거예요. 최소한 몇 장이 접은 거였고 몇 장 정도가 빳빳했다. 이게 통계가 있게 되면 저렇게 재검표장에 빳빳한 용지가 대량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그런 꽤 빳빳한 용지 들이댔다가는 바로 비교가 돼가지고 야 이거 가짜다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분들이 뻔뻔하게 그 빳빳한 식권다발 같은 용지를 진짜라고 그 법원에다 갖다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짜라고 말을 못해요. 왜? 내가 개표장에서 증거를 안 갖고 있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그런 것들 우리가 누가 해줘야 됩니까? 이번 상구대선 때도 한번 우리가 좀 더 많은 자료를 좀 확보해서 증거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참관인들이 되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투표함이 지절되어 있다 가서 봉인지 사진을 찍고 그리고 제일 먼저 개함을 하는 그 함 그걸 쫓아가서 어디까지 확인해야 되냐 집계 상황표가 게시되는 것까지 찍어야 그게 완수예요. 근데 거기서 가다 말고 딴 데 가버리게 되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초병이 근무 서다가 중간에 자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개함이 됐다? 따라가셔라. 어디까지? 그게 정확하게 개수가 됐고 전자개표기에서는 어떻게 이상이 없는지 대량으로 1번 투표가 뭐 몇백 장이 쏟아져 나오는지 아니면 그 집계표에는 뭐 1800인데 그것이 2000으로 계산되지는 않는지 그걸 따라가면서 확인하라는 거죠. 그걸 안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이제 그걸 확인하기 시작하니까 부정해 증거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확인하면 부정선거는 저질렀기 때문에 분명히 증거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개수기에 따라서 나중에 심사집계부까지 따라가서 그 심사집계부의 직원이 어떻게 그 수정을 하는지
다 찍자는 거죠. 거기 찍은 데서 분명히 다들 문제가 나오잖아요. 거기 심사직급의 직원들의 수상한 행동들 정말 동영상 많이 있습니다. 절대 믿을 수 없는 심사직계부 직원들. 부정직하게 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매도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직계상황표의 게시판에 붙을 때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그걸 딱 찍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또 선관위가 발표하는 자료하고 우리가 또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집요하게 끈기 있게 타겟을 정해놓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이제 강조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자리를 잡겠지만 아직까지는 자리를 못 잡더라고요. 제가 송파 개표장 갖고 위에서 보고 있는데 안 돼요. 그렇게 이론대로 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한번 나는 이 이론대로 해보겠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야 나는 한번 저대로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한번 그 함을 따라가 보겠다. 그런 참관인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송파 개표장 풍경인데 그 계안부 자체만도 뭐 한 18개, 한 20개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가 궁금하고 저기가 궁금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정상적인 아니면 효율적인 개표가 안 되는 거예요. 개표 창만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셔야 돼요. 그 함이 테이블에 있을 때 유심히 보면서 QR코드가 이상한지도 좀 보시고 또 접은 거 안 접은 거 또 비율도 보시고 그러면서 또 전자개표에 가갖고는 몰표가 나오지는 않는지도 보고 또 홈표가 나오지 않는지도 보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봐야 돼요. 따라가면서 관찰.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만약에 이제 계한부는 뭐 18번에서 했는데 전자개표기는 8번으로 갔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거기서 이상한 저 잔여 투표용지가 들어오지는 않는지 또 견눈질해서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슬그머니 그 바구니가 들어오는데 전혀 다른 데서 바구니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홈표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창관이 돼야 된다. 정신없다 보면 창관이 따라가는 창관이 우리가 개표장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분위기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창관인들이 뭘 보여야 되는지 모르죠. 자, 이제 그러면 창관인들 이제 필수 준비물 제가 이거 부탁을 드리는 거는 촬영 장비가 삼각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폰을 갖고 있으니까 폰으로 찍으면 되지. 그런데 사실은 폰도 촬영용으로 별도의 그 꼭 통화에 쓰는 게 아닌 별도의 그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삼각대도 반드시 준비해 주시는 게 좋다. 아주 유용합니다. 삼각대 딱 놓고 내가 잠시 딴 데 갔다 오더라도 영상은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계한부 앞에 딱 놓고서 계한부 보시게 되면은 테이블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보이거든요. 한쪽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딱 삼각대 딱 세워놓고 찍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빳빳한 용지는 얼마나 됐고 접은 건 얼마나 됐는지 그 다음에 일장기 투표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영상만 돌려보면 알거든요. 나중에 삼각대를 준비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고 또 배터리가 중간에 이제 다 방전이 될 수 있으니까 보조 배터리 정도 한 2개 정도는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든지 이제 뭐 사진 찍으면 되겠지만 펜과 수첩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메모 그리고 하면 서면으로 이의제기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한부 같은 경우 이렇게 함을 열어놨을 때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고 또 전자개표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냥 막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것도 굉장히 수상한 점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재밌는 것들은 특정 후보의 표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이게 중간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또 뭐 이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재검표장에 전혀 다른 버전의 투표지들이 나왔다고 하면 어쩌면 이 전자개표기에 보여지는 이 이미지들은 어쩌면 사실 그 진실된 투표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이 화면은 어쩌면 진실된 국민들이 투표한 투표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 영상을 갖다가 확인해 놓고 한번 꼭 그 QR코드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만약에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소에서 그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진을 못 찍게 하지만, 누군가 맘먹고 내 QR코드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이 QR코드를 당일 개표창관으로 가서 내 QR코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왜?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꼭 찾고 싶다. 내 투표지가 내가 투표한 이번에 김근식이한테 투표한 내 번호를 찾고 싶다. 그러면 전자개표가 들어갈 때 영상을 촬영해 놓고 슬로우 모션으로 돌리면 찾아집니다. 예,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선관위는 이런 영상 찍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못 찍게 하려고 해요. 못 찍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왜요? 뭔가 이 비밀투표 침해에 대한 부분, QR코드 부분에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갖게 되는 걸 싫어하는 거죠. 비밀투표 침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송을 하면서 다뤘던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장모 선생님에 의해서 아예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QR코드 일련 번호와 그 다음에 선거인 투표한 이미지를 비교하게 되면 이 비밀투표 침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법원이 아주 서둘러서 이 비밀투표 침해에 대해서 제가 집요하게 소송의 쟁점으로 가져갔는데 거의 언급 안 하고 패소 판결시키는 아주 기술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라도 아마 크게 문제가 될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전자개표기 부분도 삼각대 영역을 촬영해 놓게 되면 아주 여기서 이상한 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전자개표기 뭐냐면 이제 청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표장에서 아예 껐다 켜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또 성북구에서는 출력 자체가 1810매로 나와야 될 게 1680으로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특정 후보표가 수백 장씩 연속으로 출연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라는 곳에서 발생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개수기로 들어가는데, 이 개수기 부분도 그냥 넘길 건 아닙니다. 이 개수기에서도 이게 원래 이제 분당 분당 200매 처리, 아니면 분당 300매 처리, 요거 이제 천천히 돌리게 되면 떨어지는 숫자를 확인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예를 들면 100매로 나와야 될 게 98매로 나온다든가,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는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개표 상황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표 상황표에서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투표용지 교부수하고 투표수가 꼭 한 매 차이 나는 것들이 제가 송파구에서 확인한 것만 한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한 표가 차이 난다. 근데 그 한 표 차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의심을 갖고 그 한 표의 이유를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반올림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반올림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뭔가 하나 탈락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투표인 수하고 투표용지 교부수하고 투표인 수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매가 꼽힌다?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거 사실은 뭐냐? 이것도 숫자 조작하는 가운데 몇 퍼센트를 조작을 한 것으로 반영을 시키는데, 거기 몇 퍼센트 때문에 한 표 정도가 반올림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표차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표 상황표까지 딱 찍어서 과연 투표용지 교부수하고 투표수 차이 나는 게 이런 투표소가 몇 개나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각 투표소 바로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이런 이제 촬영되고 이런 상황들이 된다면, 아마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개표장에서는 이 자녀 투표지 추적,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항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투표지를, 당일 투표입니다, 개표장으로 들고 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 투표지를 확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내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선관위 변명이에요. 그 선관위 변명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줄 필요는 없는 거죠. 뭔가 이 자녀 투표지가 나중에 둔갑할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투표지로.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요, 참관인들이 집에 일찍 갔을 때는 이게 그런 위험이 현실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도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쉽게 하지 않겠지만, 여전히 그 관행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투표지 갖고 들어오지 마라. 굳이 갖고 들어옵니다. 이것 때문에 그 개표장에서 그 출입부에서부터도 먼저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 누구는 항의하고, 선관위는 이제 들고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뭐 개표방해다, 행위다, 이렇게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자녀 투표용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위험 요소가 그 개표장 항의통에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거는 뭐예요? 불 옆에 소개통 갖다 놓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누군가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 참관인들 그 몇 명은 이걸 신경 못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보자? 요번 이제 상구대선 때 같은 경우는 관람석에 있는 분들이 그걸 확인했죠. 저 같은 경우도 계속 한쪽 그쪽에다 카메라 하나 설치해 놓고 계속 촬영하고 그랬는데, 예, 이 자녀 투표지 추적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종원이라는 분이 결국에는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 의혹 제기했다는 이유로. 자녀 투표용지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이 자녀 투표용지 이게 바로 접수대에서 찍은 거예요. 이 자녀 투표용지가 그냥 들어가요. 빈용지가. 그리고 이제 그 개표장에서 개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이거 보신 분 개표 참관인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전자개표기를 돌리게 되면 전자개표기에는 스캐너가 있고 스캐너를 통해서 그 이미지가 다 저장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저장된 이미지는요,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이미지만 가지고. 그러면 QR코드 번호는 남겨놓고 이미지에서 1번을 2번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식은 죽 먹기라고 봐요. QR코드 고유 번호는 일정한데 그 나중에 이미지에서 그 빨간색 기표 도장을 위치를 바꾸는 거는 이미지에서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이렇게 저장이 돼가지고 이거는 이동식, 그렇죠? 저장 장치에 이동식 하드디스크라고 표현하죠. 이동식 디스크라고 표현하죠. 이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누구도 추적 안 해요. 이거 저장해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선관위 우리가 잘 보관합니다. 그 말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 사실은요, 이거 완전히 구멍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고 개표 참관인들도 이거 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미지에 대해서 재검표할 때 이미지 원본 내놔라 못 내놓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실제 개표장에 나와 있는 투표지하고 그 이미지하고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개표 끝나고 난 다음에 전자개표기 노트북으로부터 다운을 받을 때 이거를 누가 확인하냐 이거죠.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봉인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봉인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던 개표 참관인이 찍으려고 할 때 이 선관위에서는 이것을 다운도 안 받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거 사진 찍자고 기다리니까 그제서야 들고 와서 이렇게 쌓아놓은 게 아주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이것을 이미지로 다운받는 것을 개표 참관인들이 봐야 되고 그것이 봉인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관인들의 의무예요. 근데 참관인들 이거 본 참관인들이 거의 없다. 왜? 이거 하기 전에 다 집에 가셨기 때문에. 자, 이것까지 확인하시는 참관인들이 이번에 6일 지방선거 참관인, 개표 참관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확인해서 여기에 이게 사실은 봉인까지 돼야 되거든요. 봉인까지. 이거를 누구도 손 못 대게 되죠. 근데 손 못 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날로 그대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손이 가는지는 몰라요. 이걸 다니고 있는 직원이 믿을 만한 직원인지 정식 직원인지 확인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근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선거였냐 아니었냐 증거로 나중에 제출한다?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일, 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국민들은 전혀 네, 이런 게 있었구나. 저게 도대체 뭐지?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게 도대체 뭐지? 이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이미지를 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아서 어디로 가냐? 그걸 어떤 그 악당이
어떤 부정선거범들이 어떻게 활용할지, 이미지를 바꿀지 안 바꿀지, 이런 것들을 아무도 확인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자, 이게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 선거가 종이 투표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전자 투표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전자식 투표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고 어떻게 감시해야 되는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선거 관리는 진도가 엄청나게 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관리 자체 어떻게 통제할 건지 아무도 없어요. 통제 아무도 안 해요. 참관인들은 몰라요.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그 이미지 조작에 대한 것도 그 기술적인 전자 그 관리로 들어가면 또 일반 국민들은 너무 모르는 거죠. 그 몇몇 알고 있는 전문가들만 입 다물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증거 수집할 때 우리가 이제 증거를 이제 여기저기서 참관인들이 막 이제 찍어놓은 거 영상들도 그거를 이제 멈춰놓고 확대해서 뭐 캡처하고 막 이런 것들 이제 모아서 이제 왔는데, 어떤 우리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서 만약에 사진을 증거를 확보한다고 하면 가급적 또렷하게 근접해서 찍은 사진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게 동영상으로 찍은 것을 캡처한 거하고 그 해상도 좋은 사진으로 찍은 게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면 하나를 좀 확대해서 좀 이미지 그 QR코드를 확인하려고 할 때도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거는 그 QR코드 리더기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 도대체 몇 번이야? 이 화살표 투표지의 QR코드는 몇 번이야? 이렇게 확인할 때 최소한 사진으로 또렷하게 찍어놔야 확인이 가능한데, 이거를 원근감이나 멀리서 찍어놓게 되면 그 뭉그러진 QR코드로부터 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QR코드 사진을 찍는다, 가급적 접근해서 근접해서 또렷하게 찍어달라 이거죠. 그 대법원에서 재검표할 때 보게 되면 선관위 작전이 뭐였습니까? 사진을 가급적 멀리서 찍어서, 뭐가 뭔지 모르게 찍는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변호사님들 그걸 알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화살표 투표지를 찍어도 접근해서 확실하게 화살표 투표지가 사진 안에 꽉 들어오게 찍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 정확하게 그 QR코드 화살표 투표지는 몇 번, 1년 번호 몇 번이구나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어떻게 찍혔고 그 투표관리관이 누구였고 이제 꼼짝 못한다는 거죠. 나중에 그 투표관리관 증인으로 불러내가지고 이제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위증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증거를 남길 때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투표소이든 개표장이든 좀 또렷하게 봉인지 사진을 찍더라도 최소한 그 이미지를 확대해서 필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찍어주셔야 되고, 그렇죠? 개표장에서 이상한 투표지가 발견됐을 때 사전 투표지가 이상하다, 최소한 QR코드는 읽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진을 찍어주셔라, 이런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증거 사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발생 시간과 장소를 메모를 해주셔야 된다. 족보를 안 남기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이게 도대체 누가 찍은 건지, 나중에 법정에 가가지고 누구에 의해서 확보된 증거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증거로 인정을 받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이게 가짜 사진인지 진짜 사진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래서 어떤 증거를 남길 때는 몇 투표소에서 어떤 참관인에서 찍었다라는 것들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증거를 만들어내면서 혹시라도 나한테 위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가급적이면 그죠? 익명으로 가려고 하는 거 있는데 좀 당당하게. 그 2019년도에 문재인 지지율 조사할 때 서술포런 그 문재인의 지지율을 조사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위해를 당하지 않겠나.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문재인이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용기를 내가지고 용기 있게 맞서게 되면 그렇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뭉쳐서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면 우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자, 이번에 6.1 지방선거에서도 한번 우리가 제대로 된 부정선거 증거 확보해서 한번 부정선거범들을 한번 아주 그냥 간담이 서늘하게 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요도로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